삼성전자 일목근역표 월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하고 있고 그 위에 주가가 있어서 상승세였는데 지금 두 달 연속 음봉이 떨어지면서 지금 전환선을 깼습니다. 전환선 까만색인데 이거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조정이 급하게 세게 나왔다.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상승 파동이 어느 정도 월봉상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면, 예,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이 지금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지금 하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반등한 다음에 재차 떨어졌거든요. 요런 적은 뭐 요때 있었어요. 요때 작년 그렇죠. 7, 8, 9, 10 있었는데 사실 저점을 안 깼어요. A, B, C 떨어졌는데 저점을 안 깼는데 이번에는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지그재그로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나왔는데 이게 끝일 거냐? 그런 게 이제 퀘스천인 거죠. 한번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보면 삼성전자가 그렇죠. 구름대 위에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번에 구름대 상단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구름대를 이탈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거죠. HBM, 엔비디아에서 지금 탈락한 건 아니고 통과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예측해 보면 기술적으로 안 되던 게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 일단은 보는 거죠. 주가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면 이게 행보쯤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걸로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조정인 건 알았으니까 그러면 캔들 차트 월봉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 보면 5월선 위에 있었는데 지금 5월선을 깼어요. 10월선 지지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했거든요. 그럼 지금 저는 5파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5파 상승일 거예요. 5파 상승인데 그거에 하나, 두 번째 상승이고 5에 3파의 상승이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상승 파동이면 한 번 더 양봉이 나와서 95,000원까지는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지를 못하고 꼬꾸라져서 이게 왜 이러나 아무튼 좀 이해를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음봉으로 지금 두 달 연속 사실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게 오파동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은 파동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22년 그렇죠. 9월에 60월선 찍고 10월에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1, 2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3, 4, 5 이렇게 세는데 지금 5파동이라고 보는데 5의 1, 5의 2, 5의 3 근데 이게 5의 3이 사실 좀 더 멀리 갔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상승 파동이면. 근데 사실 그 전부터 파동이 약하긴 했습니다. 워낙 무거운 주식이고 조금 어려운 점이 상승이 어려운 점이 이게 국민주로 알려져 있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못 올라간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떨어지고 조정이 나오면서 재차 떨어지면서 지금은 음봉 거래가 되게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2년 10월 이후로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진 적이 계속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블록 뛸 때 떨어진 거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파동이 원래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가다가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3파동, 5의 3파동이 만들어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아마 이때부터 블록딜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인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3파동이 3파동 같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파동이 마무리된 것처럼 5파동이 마무리된 것처럼 A, B, C 이렇게 상당히 강력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도 크게 실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22년 10월부터 이어진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왜냐하면 5월선이 20월선을 지금 20주선을 이탈하면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HBM을 사실 합격을 해도 2등이거든요. 근데 불합격하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런 거를, 위험을 조금 대비를 해야 돼요. 외국인이 그냥 떨어뜨리려고 파는 건지 아니면 그런 위험을 회피하려고 파는 건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월봉부터 한번 그 지표 볼게요. LRS 위에서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RS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떨어지고 있어요. 월봉상. 그리고 RSI도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MACD 오실레이터 줄고 월봉상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죠. 이게 지금 상승 파동인데 이게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볼린저 밴드도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된다면 조정이 상당히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길게 나오면 그만큼 코스피도 어려워지겠죠. 지금 주봉 보면 주봉 LRS 꺾였고 RSI도 이미 꺾였습니다. 이 RSI 꺾일 때 이때 블록 들 때부터 뭔가 낌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ACD 오실레이터 잘하고 있고 그래서 주봉상도 조정이고 일봉상도 뭐 당연히 다 꺾여서 월주일 다 하락세입니다. 월주일 다 하락세고 그리고 그렇죠. 스토캐스틱도 다 월봉상 데드크로스 나서 지금 하락세예요. 하락세고 아직 장기는 아직 안 꺾였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죠. 이게 지금 스토캐스틱 주봉도 다 하락세고 상당히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주봉은 과매도권에 들어갔고 아이고 단기는 일봉상도 지금 모두 다 데드크로스 만들어서 월주일 다 하락세예요. 그래서 상당히 예를 들면 HBM 사태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장도 잘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냐? 경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사태는 좀 심각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기도. 볼까요? 월봉상 보면 근데 외국인도 지금 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물려 있는 상태니까 얘네들이 뭐 이거 그렇죠. 급격하게 하락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을 그렇죠. 설령 불합격한다고 해도 실적은 좋게 나올 거예요. D램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렇죠. 22년 10월부터 꾸준히 사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물려있는 상태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개인이 물려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도 아무튼 심하게 팔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6월 달에 HBM 결과가 나온다니까 6월 내내 이제 불확실성에 있는 거잖아요. 6월 내내 아무튼 외국인 장난감으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언제는 된다, 언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아래로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런 건 각오해야죠. 뭐. 그래서 지금 보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7만 5천 원이 그렇죠. 최근에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손절 라인이에요. 손절이 나왔어야 돼요. 손절이 나왔어야 되고 지금 뭐 매수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7만 1,000원 그렇죠. 여기가 지지라인인데 7만 1,000원 여기 이탈하면 중기 보유자도 비중 축소를 해야 됩니다. 비중 축소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그렇죠. 기업 내용이 안 좋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7만 1,000원을 이탈하면 그렇죠. 만약에 HBM이 실패한 걸로 나오면 사실은 여기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6만 5천 원 여기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비중 축소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